요즘 맞아 상담하고 성인이 있더라고. 근데 중국 이걸 가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성인에 놀러와. 그러고 우리 딱 그래서 보고 음식점 가서 또 밥까지 사. 또 미국에 무슨 대학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걸 인사하더라고요. 이번 항목에 대해서 개요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물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번부터 먼저 하자고? 예. 2번 먼저 하나, 1번 먼저 하나 그렇게 하지. 뭐 오늘 어차피 할 거예요. 내용은 제가 그냥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지금 그동안에 그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대신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 4,500개 요양원만 4,500개고 장기 요양시설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6,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평가 항목에 구강보건이 하나도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촉탁 치과 의사를 지금 현재 치과 의사를 한 사람이 전국에 4,500개 요양원 중에서 9명 있어요. 거의 없는 거지. 그것도 개인적인 뭐 친분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촉탁 치과 의사를 두드러고 돼 있는데 일반 뭐 가정이든지 뭐 내과 의사든지 뭐 하고 그 다음 또 조금 가면 한의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인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일반 의사 뭐 내과 의사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 한 사람 정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주치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스마일 재단에 작년에 돌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20개의 요양원을 우선 샘플로 구강검사를 했어요. 구강검사를 해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틀니를 한 3년 동안 안 빼고 그냥 끼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틀니에 곰팡이가 쓰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요양보호사들이 틀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좀 뭐 하지만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 대소변 다 치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소변 치우는 것보다도 틀니 만지는 걸 더 싫어해요. 첫째 징그럽고 냄새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 했던 사람들은 위에 스크류가 다 풀어져가지고 막 크라운이 뒹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이걸 치과의사한테다가 연결해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 갖고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그 장기 요양기관의 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바로 건보공단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작년 3월 21일 날 제가 그 건강사회 운동본부 할 때 우리 이사했던 분이 지금 김현장의 그 고문을 한 전반복 이사라고 그때 보건복지부에 제가 협회장 할 때 정책부장 하다가 그 후에 기획조정실장하고 지금은 나와서 이제 김현장의 고문으로 있는데 보니까 그 정기석 이사장하고 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연결을 받아서 사무실을 갔어요. 같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나성식 선생하고 나하고 임지준 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 나온 논문들에 보면은 이 노인들의 그 불량한 구강 위생이 치매로 제일 그한 게 치매에서 발견되는 세균들의 상당수가 구강 치주병에서 발견되는 세균들이에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데서는 사실은 그 치매 예방약을 구강 세균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 화이자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은 그게 무슨 회사더라고 하나 성공한 게 있는데 여튼 그 구강 세균 갖고 지금 치매 예방약을 개발한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노인들이 되니까 연화작용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기도로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기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폐렴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산 이런 게 이제 당장 이제 답답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보니까 아주 잘 평가해 놓은 게 있어. 구강 위생을 잘 관리를 하니까 폐렴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40% 이상 떨어진다. 그 결국 노인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치료비가 훨씬 절감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그게 적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노인들한테 써야 될 지금 당장 구강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뭐 이야기했지만 정기석 이사장 한번 조금 자기 같은 최대한 한번 좀 내 얘기를 들고 제가 호흡기 내과 의사니까 잘 알아요. 그거 말이 맞거든. 그래서 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치과의사 협회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지금에서 들고 나왔냐. 그래도 전 진짜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대한노인회 찾아가지고 마침 대한노인회 그 김동진 또 그 상임이사 보니까 위원이 있더라. 장기요양시설 평가위원회. 그걸 쭉 설득을 했더니만 자기가 적극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게 지난 12월 7일 날 통과가 되고 공식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공시를 해놨다가 12월 10며칠인가 보건복지부가 금년 이제 2025년 2월 달부터 장기 요양시설의 평가 지표에 그 26조만 배당인가 뭐 거기에 구강 보건 위생에 대해서 2.0이 됐어요. 우리 2.0이 되니까 뭐에서 빠졌냐면 욕창이 6점인가 있다가 이게 4점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2.0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게 만약에 이번에 의사들이 의정 갈등 없이 전부 이거 가지고 막 했으면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누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노인들 누워가지고 욕창 말이야. 근데 그 점수 그래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은 또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저 나중에 이런 하지 마세요. 의사들 의정 갈등 때문에 됐다 이거 하면 그건 진짜 아주 또 큰 얘기지.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딱 되고 나니까 마침 이제 뭐가 좋냐 하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 돌봄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의 취지는 또 뭐냐면은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거주하던 집에서 최후를 맞고 싶다는 게 전 세계적인 지금 노인들의 욕망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조사해는 보니까 뭐 60몇 %의 노인들은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가서 죽는 것보다는 난 내 집에서 죽겠다. 내 집에서.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러면 마지막 노후 최후를 보내려면은 마지막 아픔을 어떻게 해? 왕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문 진료가 지금 현재 메디칼에서도 우리 방문 진료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병원에 와서 하는 경우만 되는 거지. 옛날에는 왕진이 있었지만 2013년도 먼저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큐바 같은 데는 하는 네? 것 같은데. 큐바. 청구 못 해요. 그거 못 받아요. 요양원에 가서 내가 충치 치료했다. 스캐닝 했다.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선 그 의료법부터 사실 바꿔야 돼요. 의료법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법에 앞서가지고 돌봄종합지원법에서 방문 구강 진료가 그게 무슨 26.5 배당인가 딱 명시가 됐어요. 이제 치과도 집에 노인분 집에 가서 하고 요양원에 가서 방문 진료를 하도록 법으로.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의료법의 이 개정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특히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 뭐 적극 지금 나서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돌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요양기관 평가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 또 이게 돌봄 종합지원법의 구강 방문이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치과의사 협회가 해야 될 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많은 거예요. 이런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일본 가면서 지금 그 홍수연 부회장하고 또 이정호 친무이사하고 협회에서 또 치과위생사 협회 부회장 또 이번 영양사도 그 경희대학교 그 이미숙 교수과는 영양사도 한 사람 같이 가고 스마일에서 임지수생은 나와 직원한 사람. 그래서 우선 뭐 일본은 방문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보자. 사실 우리보다 앞서가 30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가 가서 이제 조금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역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놓쳐버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카업을 하면서 따라가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그 요양원의 구강보건실을 지금 이렇게 건보공단에 사는 서울요양원 또 서울시에 사는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그리고 이제 치매가족협회에 사는 청암요양원 이렇게 세 군데다가 한 2천만 원 이상씩의 저걸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아주 그냥 최고의 시설이거든. 개인 병원에도 없는 틀니 세정기 700만 원짜리 틀니 세정기 입에 머물면 저절로 양치가 되는 코모랄 이런 것까지 다 앉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샘플로 딱 만들어서 했더니만 너도 다른 요양원에서도 우린 좀 해줄 수 없냐 하고 하는데 지금 마침 ICD가 왜냐면 그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 누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딱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CD에서 이제 해가지고 아마 이달 3월달에 여기 유자원이라고 삼육재단에서 하는 그 요양원인데 ICD에서 적극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시설하는 건 내가 좀 도와주겠다 해서 메가전에 내가 500만 원만 주면은 그 박광범 회장이 정말 고맙더라고. 시설을 한 1,000몇백만 원어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AS까지 그 뭐 컴프레서 석션 다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세 군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팀별로 돼 있어요. 그 저 서울대학교 여자치과의사가 그 청암 뭐 저쪽에 뭐 서울요양원인가 그거 맡아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건강사회운동본부가 경기도 의왕에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최초의 그게 좀 엄청나게 큰 또 그 요양원이더라고. 거기 지금 또 이제 하나 자기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거기 좀 일단 이게 여튼 전국에 이렇게 도별로 하나씩 정도라도 뭐 되든지 하면은 잘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하나 만들었더니만 그게 지금 전국 16개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러면 이 관심이 있는 그 특히 돈 있는 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도 돈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지자체가 아이고 서울에 보니까 뭐 개인 요양원도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우리 명식이 도에서 하는 요양원이 이래야 되겠냐 하고는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좀 그런 게 퍼지면은 누가 가서 왕집 가가지고 방문해가 진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있는 데 가면은 제대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모바일 갖고 갈 필요도 없지. 지금 뭐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제도 동아일보에 이진영 기자가 아마 쭉 앞으로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일본의 그 방문 치과 진료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하고 한국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지금 이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 이제 뭐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에서도 결의를 하고요. 어제 보니까 이 돌봄 쪽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좀 확보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정말 뭐 이제는 1년 동안에 바짝 하지 않으면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일 내가 볼 때 그 한 게 첫째 치과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방문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마음만 방문 진료가 하락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 될지 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협회하고 해서 방문 치과 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위생사도 거기 다 참여하고 해가지고 위생사들도 그 오랄 케어하는 거 이런 걸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구강보건실을
교육장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 실습장으로. 뭐 한 번에 하루 예를 들어서 뭐 치과의사 협회 그 강당 같은 데서 뭐 하루는 교육 쫙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거기 가서 해서 하면은 그 교육 필증을 주고 일본도 보니까 방문치과협회에서 만드는 그 자료를 갖고 그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수가가 달라요. 그게 재밌더라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방문진료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지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서 노인들 그 진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등급이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들마다 그 교육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증을 쭉 받고 그것도 정부가 나중에 이제 뭐 인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같은 치료를 받아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5만 원 준다 하면 저 사람은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등급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1등급 의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자본주의 사회에 그게 아주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그 하는 이 두 번째 이게 잘하면은 일본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는 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앞으로 방문치과 학회가 되고 이게 협회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 필증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 협회 회비를 반드시 낸 치과의사 회의 의무를 한 사람이라 해야지. 여기 교육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회비다 내고 아무거나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참여해가지고 필증 주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왜냐면 협회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고 또 뭐 방문치과 학회를 하면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쓰는 건데. 그러니까 막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내가 볼 땐 정부에서 그거 뭐 교육시키는데 왜 이건 정부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학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 두 가지가 거의 연계되는 것을 아마 그래서 좀 우리 2번부터 시작하는 것도 내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건만 협회에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면은 회원들이 우리가 회비를 내므로써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를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뭐 보수교육 받을 수 있고 똑같이 뭐 그냥 치과의사 면허 무슨 뭐 신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이거 하면은 참여를 진짜 그 회비를 낼 의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침 이 2번은 이제는 금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선 수가 결정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왕진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러니까 자 이게 내가 딱 우리 집 바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콜이 와가지고 가는 경우하고 차를 갖고 뭐 한 20분을 가서 해야 되는 거. 택시를 타고 택시비가 얼마가 드는데 뭐 10,000원이 드는 곳이 있을 거고 5,000원 드는 게 있을 거고 또 시간도 가서 치료가 한 1시간 만에 할 수 있고 20분 만에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일본은 보니까 그게 다 저기 돼 있어요. 20분 안에 치료하는 건 뭐 얼마 또 20분에서 30분은 얼마 또 아예 뭐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한 번 하면 또 왕진료 뭐 이런 게 치료별로 그런 거를 먼저 하고 있는 일본의 걸 이런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그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단하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수가부터 다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이 작업이 굉장히 그전에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도입할 때와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작업이다. 처음에 우리 건보공단에서 우리 이 수가 만들 때 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곧장 내가 협회를 곧장 내가 독촉을 하는 것이 이거 급하다.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내년 3월부터 방문진료가 시행이 되는데 금년에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끝내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과의사들은 교육도 하고 싶은 사람 다 시켜야 되고 또 위생사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도 당장 금년에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 교육이 0.5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교육 누가 시킬 거냐? 결국 다 치과사 시켜야 하네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들, 그 간병인들에 대한 구강관리 교육은 위생사들 하더라. 그러니까 위생사들 하려면은 표준되는 교과서 같은 거를 위생사 협회하고 치과사 협회가 또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무에서 완전 무에서. 네, 아니 진짜 이거 정말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떤 데 누워 생각하면 너무 이게 답답한 거야. 사실 이게 스마일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너무 이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돌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스마일 재단이 이 돌봄 쪽에 지금 이거 이제 지금 아주 이게 뭐 엄청난 그러니까 직원을 우리 한 사람 지금 알바를 더 뽑아야 돼. 내일 내 면접을 본다고 도저히 현 갖고 있는 직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성근 한 10몇 년 됐을까? 이성근 선생님이 많이 했을 텐데. 네? 이성근이. 네. 했지. 네. 그런데 이게 참 내가 답답한 게 내가 그런 거야. 아, 이론만 해가 뭐예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요. 지식인들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약점이 그거라고. 내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은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 실행을 해야지. 아, 이론만 있으면 못 할 거예요. 실천을 해야지.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덴탈 이슈에서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래도 어떤 목표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떤 목표, 어떤 정도까지 얘기를 한번 끌어내 볼 건가. 사실 일본이 내가 원래 주제에서 이 지금 현재 그다음에 해결을 이제 세부의 그 큰 픽처를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도 있고 재원도 있고 가버넌스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어떻게 이제 컨덕트 해나갈 건가가 아마 이제 협회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행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목표가 이제 서면은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목표를 도달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노인 요양 그 시설에 대한 이 부분도 결국 노인 구강 보건 향상이라는 게 최종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지금 사례를 이제 이수 회장님은 일본을 이번에 굉장히 크로스카트하게 가보신 거고요. 일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여러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어떤 사실은 제가 시카고의 ADA 회의를 갔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늦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WHO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글로벌 액션 플랜과 스트래티지 액션 플랜을 갖다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낼 건가 그리고 그러한 성과는 언제까지 할 건가 2030년까지 하기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정의 순서입니다. 목표는 뭐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할 거고 그 언제까지 도달할 건가 이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일본이 거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 이제 그 저도 그 미국 회의하고 때문에 자료를 갖다 막 반기하게 찾다 보니까 일본이 1950년대 65세 인구가 5%밖에 안 됐어요. 이게 70년에 7%, 94년에 14%에 갔다가 일본이 2007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옵니다. 21%가 65세 이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치과의사 회장이 2번이나 구속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28개 보건의료인 직종에 침습을 의미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학적인 관계도 이제 작동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가닥을 잡았냐면 2007년 이전에 벌써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일본 치과의사회가 1989년도에 8020을 잡아요. 핵심 가닥 이 8020이라는 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과를 얘기한 거예요. 목표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손에 딱 잡히는 굉장히 탱저블한 목표를 제시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빅픽처를 할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노인에서 우리가 결국 치과의사회가 한국 치과의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노인의 구강 건강 상태가 뭔가에 대한 목표가 먼저 만들어져야 있고 이거 언제까지 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건가는 타임라인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온 겁니다. 2015년도에 WHO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경선언을 도쿄 디클레레이션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냥 읽어보면 도쿄 디클레레이션 on dental care and oral health for healthy longevity 라는 주제로 동경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일본 치과의사가 하게 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타 직종에서 대항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행동을 지금 태국이 좀 하고 있고 작년 11월 달 태국에서 글로벌 오럴 헬스 미팅이라는 걸 WHO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고 방콕 선언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구강 보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오럴 헬스 인덱스를 갖다 먼저 설정할 건가? 성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치과의사 협회에서 접근하는 방식 보면 스케일링의 보험, 뭐 레진 보험 이렇게 전부 행위만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구강 건강의 그런 뭔가에 대한 지표가 조금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도달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바로 이 업무에 대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거버넌스 만들어내는 겁니다. 치과의사 이거 누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것만 전담을 할 건가? 그럼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빅픽처를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은 누가 담당을 할 거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건 또 누가 할 거고 이런 역할 분담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총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예를 들어서 비전 2030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만 이게 있지 않으면요 회장 바뀌면 또 어느 날 다 허물어져요. 이게 ADA이고 JDA이고 한 가지 우리가 벤치마킹 부분이 바로 뭐냐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해 두기 때문에 집행부가 암만 바뀌어도 이 부분은 성형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사회와의 던진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 부분도 우리나라도 작년 2024년 11월 달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빅픽처를 만들어낼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왜냐하면 이거를 일선 개원 의사들은 우선 그날이 바빠가지고 이걸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종일 자료를 뒤져요. 오늘도 회의한다고 제가 자료 같은 거 뒤져가지고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브레인 트러스트들이 이렇게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스피크업 해줘야만 협회도 이거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레버 블록을 다 쌓아요. 찾아보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레지던트를 만나니까 조금 폭넓은 세대의 치과의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ADA를 놓고 얘기는 올드보이 클럽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ADA 이 간부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전부 제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이고 미국은 리타이어를 일찍 합니다. 그러니까 액팅 덴티스트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보이 그래서 그 미국의 치과의사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미국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대 이하의 치과의사가 전체 40%가 지금 거의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여성들이 38%이고 협회 임원에 보면 그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내에 보이스가 있느냐. 또 지부가 이렇게 있는데 지부에도 그 협회를 실할 수 있는 보이스가 있고 사실은 협회장과 지부장 간에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는 지금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협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전 얘기를 듣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캐나다도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그 우리 돌봄 이것도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전트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떨까 젊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예. 일본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문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그 리타이어가 증가되면서요. 지금 연세 많은 치과의사들 이제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미국 의사들 극도 혐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걸 아주 아티클로 근데 미국의 그 위생사 수가 줄어서 치과 의사가 위생사 아니요. 그걸 하는 건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건 좀 어.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이 논문 보게 되면 이게 글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 2023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가된 은퇴가 미국 베이비 부모가 증가된 은퇴가 너희들한테 기회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협회가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디맨드를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지금 내세우고 있냐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해법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2025년도에 미국 젊은 치과의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62%가 직원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도요? 예, 미국도요. 여기 보면 스태프 쇼티지 이렇게 직원 구하기 힘들다. 57%가 뭐냐면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싸다. 리임버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민간보험이니까 거기서 치과 쪽에 정해진 보험료가 너무 싸다. 그리고 45.7% 오버헤드 코스트 너무 크다.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치과의사들이 갖고 있는 건데 ADA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올드보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다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전트한 디맨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걸 회복해낼 건가? 이제 그 타겟책이 나와 있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들을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막 헷갈립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네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컨대 그 ADA의 멤버가 되고 회비를 냈을 경우에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도 법으로 CE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보수 교육은 그 미국은 ADA의 CERP라는 서프라는 게 있습니다. Continuing Education Recognition Progra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ADA의 서프를 인정을 못 받으면 보수 교육 점수 못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서프가 된 인증 프로그램은 ADA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멤버십을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그냥 등록하면 너 1,000불 내야 되는데 ADA 회원 500불만 내면 돼. 이제 이런 방식. 이제 이게 하나 예를 들고 두 번째는 그건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겠다고 네. 차등. 차등하게. 예, 이제 그것도 하나 얘가 두 번째는 의협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건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치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무사 사실은 대학은 노무법이라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법무법인만 하고 있다가 이제 노무법인인데 지금 개원 의사들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제 처가 개업을 하고 있고 제 사이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노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냥 직원 선생 나갈게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는 복잡한 문제로. 그래서 이제 노무사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 협회가 지금 노무법인하고의 컨설트는 그렇게 제가 듣기로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무 지원, 그다음에 법률 지원, 그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욕만 했지 어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교육 종사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동창회 가면 치저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나 그럼 치드 새끼 너는 잘했냐? 너도 임마 등록 그 기부금 한 푼 안 하면서 왜 말만 하면 치저는 새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것들이 협회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치과의사 활동 치과의사들 상당 부분이 지금 어떤 일정 세대인데 이 세대의 보이스가 사실은 회무나 이런 쪽이 정서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부장이 나서가지고 건다 그러면 걷어집니까 이렇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이 변화된 젊은 세대의 디맨드를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우리 협회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보건 의료 영역의 바디가 똑같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고도 산업 사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치과 의사들은 지금 이런 바디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정모 의원 뭐 의사 할 수도 하더라고요. 있고 그렇게 했는데 치과의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것까지만 내가 들었거든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일찍 간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리고 베트남 거기 했더니 수가 그것도 비싸다. 혹시나 또 뭐 조금이라도 길을 트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 같아요. 인력 수급에 대해 네, 그런 거. 그 베트남 벌써 했어요. 그런 거 하더라고. 네. 안과의사를 지원하고 근데 젊은 애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하게 해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돼 홀로 해도 되고 처음엔 변호사하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자격증 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3만 명 치과 의사,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지도학생 했던 친구도 4명이나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상선 2명은 거기 글로 갔고요. 근데 그나마도 베트남 사람 대상이 아니고 한국 주재원들 대상으로 하는 환자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3만 명 치과 의사에서 몇 명을 과연 진짜 그렇게 성공할 건가? 그 전에 그 호주 이수 회장님 현역의 회장님 하실 때 호주 이제 진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호주를 가기 위해 가지고 OET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Occupational English Test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영어 회화가 아니에요. 진단서 쓰고 의뢰서 쓰고 보험 청구하고 이런 문서인데 우리나라 사람 영어로 세금 신고서 하나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률서 진단서 작성하고 다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해외 진출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이제 어떤 배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2년도 그 WTA 그 뭐라고 저 세계 무역 거기에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 측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도하 DDA라고 얘기하는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에서 다른 나라하고 면허의 MRA라고 얘기하는 상호 양허 각서인데 모든 나라는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겁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인력 과잉 문제에 대해서 해외 송출 이 부분은 과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여전히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수적인 면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몇몇 이제 치과 회사가 두바이에도 진출했다가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홍콩 대학 학장 면접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 학장이 지금 공석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에서 샬자 대학 면접도 이렇게 하고 애엄마는 못 가게 하고 있고요. 두바이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제 심의를 하고 결국 느낀 게 뭐냐면 모든 나라는 절대로 자리 비워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나라가 없구나.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엔트리 베리어가 높구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아까 홍콩 그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저 덴탈 치과에 다음에 얘기해 주는데 이게 템포라리하고 오늘 퍼머넌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타입을 해가지고 근무하라. 홍콩 같은 홍콩이 지금 외국 홍콩은 면허 시험 네. 자체가 없습니다. 홍콩 대학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뭘 알아봐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고 아직 좀 협회는 어차피 어떤 이미 법원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이런 그럴 것도 아직 없어요. 협회는 아직 그뭐 아니 협회도 이제 어. 급하지. 자기네 뭐 이걸 검진을 해갖고 지표를 해서 그 평가를 여행 원장들이 우리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과의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돈도 사실 돈도 없잖아요. 여행에서 갑자기 그렇게 법을 만들고 하라 하는데 치과의사를 불러다가 검진하고 교육시키고 할 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구강 뭐 건강에 대한 이제 표본조사 그리고 나동에 대한 표본조사를 사실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학회 또는 뭐 특정 뭐 이런 어떤 인력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괜히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되게 좀 그냥 떠넘겨져 있어서 그 하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지금까지 그걸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방치과에서 그걸 집에서 하고 있는데 되게 좀 힘들어합니다. 일단 예방치과 인력도 점점 아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사실 그 내부에서도 우리가 그 구강검진을 계속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까지 해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전처럼 뭐 예를 들면 공고일을 그냥 들여가가지고 쓸 수 있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새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빨리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어떤 인력을 활용해서 어떤 자원을 투입할까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뭐 작년에 이제 진행하신 것처럼 이제 20개 그 이제 요양원 조사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지역별로 얼만큼 이제 그 표본을 산정해서 이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논의를 하시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뭐 말씀드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노인 뭐 치과의사회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조 그리고 같이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말씀 주신 지표 만들어서 진행할 것인가를 같이 이렇게 논의하시면 사실 이미 또 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해놓은 것들 잘 묶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빨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선 안에서 우리 지금 빨리 자료를 만들자 이런 방안을 좀 내시면 충분히 지금 있는 자원들 모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 공보위 쪽 타파해갖고 말하는 속도 측정, 혀가 입천장을 누르는 힘 측정, 음식을 씹어먹는 저장력, 잘 삼키는지 연화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제 이게 실제 구강검진이 있네요. 일본은. 그래. 근데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약간 좀 항목이 다르고 그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구강 노쇠 그리고 또 이제 연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항목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게 말씀드린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네카에다가 올렸더니 이거 뭐 좋은데 이거를 좀 더 한국화해서 이거를 지표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일단 들은 상태고 그래서 결국 이걸 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물론 노인에게 또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께 치아가 많이 있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틀니를 잘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더 중요하신 거는 일단 발음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삼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키다가 뭐 걸리지 않으실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요거를 체크하고 그러면은 이걸 체크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신 뭐 연화 뭐 재활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도구를 활용한 어떤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뭐 기본적인 뭐 구강 검진에 더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넣어가지고 뭐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고일을 뭐 지역에서 풀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물론 또 이게 그 공고일을 활용을 해보면 늘 문제가 결과가 좀 잘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하는 친구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좀 이제 감독하고 또 이제 결과 나오면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더블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공부임에게 무조건 맡겨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구강 검진하면서 지금 쌓아놓은 어떤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기존의 거의 그 어떤 체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좀 진행하실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물론 존경스러운 건 말할 필요 없고 오늘 들으면은 아까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것대로 이래도 순서가 있을 테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법은 이미 시제 2월 1일부터 요양원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금년부터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그 일본은 아니,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금년부터 이미 글쎄, 예, 평가를 해야 돼요. 글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있으니까 지금 방금 또 마지막에 논의한 것처럼 평가를 요양원에 계신 분들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형식부터 갖춰져야 될 텐데 아까 우리 폼도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노인치과학에서 특히 이성근 선생이 이성분들 많이 그동안에 쭉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글쎄. 또 여자 치과 사회에서도 일찍이 일본 다 방문해서 이 진명력, 즉 오늘 논의하는 이 영역을 이미 현장에 가서도 한 번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번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다 있는데 워낙 이수구 이사장님이 지금 위원장이 의욕적이시니까 이렇게 방문 치과 학회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물론 목표를 두고 여기저기서 하는 거 다 좋은데 힘을 모으는 면에서는 아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반이 김준혁 교수가 노년치과 와서 계속 관여하고 있죠. 하여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서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그리고 너무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방금 들었어요. 노인치과에서 하는 분들이 이미 가진 자료가 많은데 그거를 아예 이수구 회장님은 큰 틀에서 아까 공단 이사장을 만난다든지 노인 회장을 만난다든지 이런 역할에는 아주 훌륭하신데 이쪽 분들은 아니니까 그걸 합하는 방법이 혼자서 지금 외부 거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근데 사실 그 제가 하기에는 협회에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름을 좀 해달라 하는 건지. 근데 협회 되는 건데. 글쎄 협회가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책임 있는 그래 누가 장이 저는 이제 일반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장이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협회에다 맡겨놓으면 아마 또 오히려 흐지부지 될 확률도 많고 협회에서 기왕 맡았으면 이수구 회장이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흡수를 해서 협회 사람도 정책연구원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개원이들은 사실 시간 할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연구위원들도 있는 거고 사무직원 중에서도 또 시간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하여간 그걸 힘을 모으는 쪽도 혼자서 너무 그냥 힘들게 하시는 거면 모으면 더 쉽지 않을까. 지금 일본 갔다 오신 게 아마 협회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갔다 오신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의 DF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CK에서 지금 그 지원법에 아마 제15조 보건의 6호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 신설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방문 치과 학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 박태근 회장에 보여줄 수 있는 한 파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저희가 밀어주면은
이것이 치과 의사도 좋고 위생사도 좋고 또 이런 아까 이런 의정 강할 때 우리 치과에 한 파트를 얻게 되는 거지. 아까 말했다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마 이것도 잊어버려서 26년 3월까지 이걸 끝나게끔 박차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거에 맞물려서 이제 뭐 아까 일본에 그 박태원하고 관계 있는 건데 자기 그 급여권에 8천만 원을 올렸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올린 만큼 뭔가 하나 나타내려면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끝내주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런 덴탈 이슈에서 얘기를 하고 또 조언을 줘가지고 아마 이 100주년에 이 한 파트로 들어가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뭐 일본에 나오겠지만은 고소권이나 고발권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선 일본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그 회비 안 내는 거가 이 돈 내가 없으면 정말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 연탄 피워가면서 환자 보고 그런 모은 돈으로 회비 냈는데 그 고소고발 변호사비로 나간다는 거 이거 왜 나갔냐 거기 큰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대의원총회에서 그 임원들이 고소고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커버해주는 비용을 또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회원들이 알면은 회원들이 납부율이 많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차별을 둔다는 거 뭐지 일본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8시 50분이다. 이게 연결돼서 그 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꼭 협회장이 100주년 때 돌봄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게끔 했으면 아마 그런 것도 다 커버되고 회비에 되는 건 뭐 회비에 되는 건 저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우리가 보험 수가도 계속 2년 연속 올려보냈고 이번에 저 구강 우리 구강 이거에 대해서 지표도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협회장의 그 잘한 장점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요거를 마무리하게끔 네가 마무리해야 된다. 이걸 꼭 지침해주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고발권 고소권도 커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협회장이 됐는데 큰 건 뭐 바라지 않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 해놓고 했는데 이거 돌봄위원회가 돼가지고 방문 진료 이 건이 굉장히 앞으로의 인력 수급에 대한 것도 여기 맞물려져 있는 거고 치과의사 지금 홍콩이 치과의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홍콩 치과의사에 간다는 거 어떻게 FDA에서 뭐 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 홍콩은 치과대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해 정원이 50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특별 회원도 있고 또 템포라리 회원도 있는데 특별 회원은 뭐 개업을 할 수 있고 전문의로서 그리고 그 템포라리는 그 일시적으로 근무해가지고 그 몇 년 근무하게끔 된다고 그래서 이 홍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수급에 너무 많아서 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것도 협회 차원에서 자격을 회비 완납하고 뭐 이런 거에서 하는 대상자로 해주면 어떨까 이러는데 홍콩에 대해서 저는 그 취신문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먹었어요. 홍콩 치과의사가 뭐냐 두 가지 나왔는데 미국은 지금 위생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폐업이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롱 위생사들 미국으로 유학을 좀 보내서 하는 협회 차원에서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돼서 난 협회가 회비 납부하는데 한해 방법론으로 이런 걸 좀 해주면 어떨까. 근데 그 차등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차등을 둬야지 회비를 내지. 전에는 그 협회장이 지금 이 선거 풍토가 직선제로 바꿔지면서요. 협회장이 지부에 돌아가면서 협회 85% 이상 좀 저걸 줬어요. 그 회발 줘가지고 지역 그 우리 지부장들이 열심히 걷어가지고 그거를 지역도 자기들 예산이 있지만
협회에서 지원받은 걸 또 큰 사업으로 해는 저 그 협회 지부장들의 그 한 해 성과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만 직서적 만들 때도 자기가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페발 줄 테니까 올려라. 지금 52%에서 그건 문 닫아야 돼요. 협회가 회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어디 나라 지원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걸 협회장이 알고 있다면은 뛰어야 돼요. 지부장 만나서 야 그래서 저희도 선거 보니까 보수교육 그 점수를 예, 그 차등 둔다고 그런 건데 예. 그게 또 교수가. 어때 후유증이 또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차등 둬야 되고 우선 지부에서 많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부장하고 해서 너 이거 너의 성과로 해라. 그래서 지부장한테 그 금액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구에서도 많이 받아가지고 최대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선제 이후로 그게 지부장하고 갈등이 반 이상이 돼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 방안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뭐그 할당해요. 지부 단위에서 무슨 뭐 80% 이상을 거두면 그 나머지는 그 지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럼 돈을 더 협회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지금 그 취업 회비가 몇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앙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빠져나가는 게 아닌 거고 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이제 오늘 그 주제 중에서 사실 치과의사 협회가 뭐를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해줘서 이렇게 내가 회비를 내야 되느냐 지금 사실 이거거든. 안 내도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일단 그 뭐 이 지부장들을 또 그다음에 그 소위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 대의원들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회원들한테 좀 이렇게 진솔하게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험 수가 같은 게 1년에 우리가 3.25% 오르고 뭐 이러는데 그 보험 수가의 그 1% 오르는 것이 전체 우리 치과계에 얼마만큼 이 지금 영향을 혜택을 가져오느냐 이런 게 결국 협회가 아니면 누가 할 거냐 이거를 이런 거를 조금 설득을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 박 총장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진솔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걸 협회가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무사 같은 게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뭐 변호사보다도 노무사를 좀 더 뭐 고용이라도 해가지고 또 좀 보충을 해주고 인력 수급 문제에서 제일 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협회가 노력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못 구하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등록을 하라든지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회비를 낼 보람이 있구나. 이제 그걸 설득하는 게 난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한의사 협회가 회비 납부율이 8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한의사들은 의사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제 회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앞으로 내년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방문 진료 같은 것들이 하면은 이런 걸 협회가 관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여기부터는 필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는 회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등록을 안 받아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가 회비를 내는 사람에게 회비를 주는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그 외에 뭐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지금 추세가 그런데 한국 뭐 뾰족할 수도 없는 거 의협도 보니까 60% 정도밖에 못 받더라.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낮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까 제가 지부하고 얘기해 지부별로 신상 신고할 때 그때 지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등드는 게 그런 데가 있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 아까 직선제인데 사실 법무 비용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협회장은 사실 지부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다 지부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지부장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회비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를 받아서 그걸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기관장 하면서 소송이 많았는데요. 그거 변호사 비용, 학교 비용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배임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협회장은 협회비로 그 변호사 개인거냐 이제 이 회장 후보 때 일어난 사건이 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그 이사회 임원들의 그 비용을 협회에서 해준다는 또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또 비난의 입장이 아니고 네. 법률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매일 하여튼 총장실에 고소를 거는데 누가 그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다 대었습니다. 이거에 회원들이 알아서 전국 총장회의 할 때 총장들이 모든 대학이 똑같으니까 이거 되면 총장 다 전과자 된다. 이 법률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고. 결국 지금 세배비나 52%일 안 내는 분이 주가 당연히 젊은 사람들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젊은 사람들 한 설득 대상이 젊은이들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최근에 또 설문 통해 가지고 뭘 회원들이 개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게 최근에도 어디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 네. 중국 같은 데는요 네. 또 그 중구 말고 그 지역에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모임에 젊은 애들이 다 와서 얘기 나누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부장이 지부 그다음에 구역 이렇게 만나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회장이 안 돼요. 결국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 접근이 사회적으로 그 되잖아요. MZ 세대들 뭐 이런 게 좀 저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네. 하늘 땅 차이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확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의사들 모임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의사 분란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다 50살, 60살 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10대, 20대 의대 학생하고 전공의 수련일의 실상을 요즘 룰러가 이왕지사 의대 들어왔겠다 1년 쉬어도 별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왜 책상에서 한 정책하고 당사자들하고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이 돌봄 이것도 일단은 검사부터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절차가 이것도 이미 확인했겠지만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의 상황 실상을 확인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대책을 세우는 게 큰 틀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실 옛날 저도 국제회의 가보면 우리 같은 나라 부러워했었어요. 그동안에 70% 몇 프로 내면은 거기는 의무가 아니거든 대부분의 나라. 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요즘 상황은 모르지만 외국에는 우리처럼 옛날에 거의 의무적으로 협회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굉장히 외국 회장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건 뭐 다 지나간 얘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것도 제가 말라기 연세치대 소아치과 교실의 회원들이 한 100몇십 명 단톡방에 있는데 앞으로 세미나 할 때 선호도 조사를 최근에 며칠 전에 해봤더니 제일 1순위, 제일 1차기 제일 많은 게 법률 노무세무 아까 방금 누가 노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일 30명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문제가 네, 소아치과에 많이 인상 관련이 그다음에 주로 비슷해요. 한 세 항목은 성장기 교정이나 투명 교정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이 젊은 분들이 답한 사람들이 이만큼 요즘 개원가에서는 너무 법률 세부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히려 보험 세미나는 저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 기사, 의협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거 가지고 뭐 설득, 그 다음에 학회 등록비 싸게 해주고 납부하는 거 분납하게 해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치과대 학생 그 치과에서 갓 졸업하고 개원 시작했을 때 론이 빚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다닐 때 student 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의협 취업은 일정 기간 유예돼 줍니다. 이 회비를. 회원은 회원인데 회원으로서 혜택은 다 주고 일정 기간 유예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까지도 지금 제가 아까 이미 이거 관계없이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치과대학 상황 얘기죠. 미국은 옛날 얘기지만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은 대학에 다양하지만 진료 한 명도 아니에요. 치과대학 병원이라는 건 학생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원내생 우리말로 하면 원내생 교육이지. 그럼 교수는 주임 교수도 일주일에 몇 번 자기 클리닉 바깥에. 그 제가 듣기로는 어느 대학에서는 그 교수 진료실을 학교에서 차려준대요. 독립 그 사람 알아서 교수가 알아서 그 환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교수하는 건 학장 말고는 거의 그렇게 미국하고 이제 병원 우리는 아니잖아. 완전히 전공이 또 열심히 수입을 챙겨야 되고 교수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미국하고 대학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건 참. 우리나라 지금 개원 환경도 젊은 학생들 개업 환경들이 다 요새는 서너 명을 데리고 오라 그런대요. 이제 그 컨설팅하는 저 마케팅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대형 병원들을 다 치전을 출신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얘네들 그 대출 받고 그러면 대출도 그렇고 또 임플란트 수가 또 옆에 새로 생겨갖고 옆에 병원하고 경쟁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 경우만 해도 그 개업 초기에 화폐비 뭐 이렇게 다 내려는데 100몇만 원. 지금이야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제 내려면 문제인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그 100몇만 원 내라고 그러는 게 그 처음 개업했을 때 근데 요새 애들은 더 힘들거든요. 대출 받아서 대형 병원 막 최고 10개, 몇 개씩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치과 의사들 보는 우리 기성 치과 의사들의 시각도 한 번은 이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처만 하더라도 이제 혼자 저렇게 이렇게 만지고 있다 옆에 치과가 들어오면 자기들 표현으로 대형 치과가 요새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 편 안 돼서 미안하지만 대형 치과가 아니고 좀 젊은 세대들 미장원을 해도 크게 하고 맞아요. 한번 보세요. 맞아요. 미장원을 모여서 다 크게 하고 라면 가게를 하도 크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치전원을 안 그러냐? 치전원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요즘 세대야. 우리나라 사회. 이게 요즘 세대 왜냐면 아니요 사회가 나쁜 게 아니고요. 글쎄. 이 산업 사회로 가는 기름이다 이렇게 그렇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뭐 하면 기획사가 들어오고 은행이 투자하고 그 주담대가 아니면 은행이 그냥 대출을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보면 병원도 크고 라면 가게도 크고 맞아요. 하다못해 스타벅스도 크고 안 큰 게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물 병원도 그냥 뭐 맞아요. 좀 이런 메디컬 이게 수술실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회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젊은 치과 의사들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좀 크게 하면 그냥 주기lum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옆에 그렇게 힘들게 크게들 해놓고 이제 막 펌핑들을 하니까 이거는 그게 이제 또 부담되죠. 꼰대 소개를 하면 꼰대 소개를 하면 이제 그거는 시간이 9시 반이 됐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논의되는 걸 잘 정리하면은 예. 자, 화이팅! 우리 치과의 발전을 위해서 자, 화이팅! 화이팅! 예상 건강을 위해서. 예, 됐습니다.